지원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젊을 때부터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는 게 또 나중에까지 살만한 집을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장만하기 예. 위해서잖아요. 투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이라는 게 그런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들을수록 그거에 이제 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집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일단 집이 있으신 분과 집이 없으신 분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고 네. 앞서 이제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노후 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대신 정말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셨죠. 내 집 마련 내 집 하나만, 마련. 내 집 마련 하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었던 네, 시기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 집을 가능했어요. 가능했었던 맞아요. 시기고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 목적이 이제 과거에는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개념에서 네. 이제는 내 노후를 즐기겠다라는 개념으로 네.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을 하고 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근 많이 이용하나 보죠. 요즘 많이 이용하십니다. 제 그래요? 주위에서도 어르신들 보면 근데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식들도 요즘은 집이 웬만하면 한 채들 있는 집도 많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한테 용돈을 달라 그러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연금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또 근데 만약 농촌 사시는 분들은 네. 집값이 거의 뭐 크게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농지연금도 있습니다. 네. 농지를 아, 바탕으로 그쵸. 예, 네. 바탕으로 연금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골에 계신 분들 뭐 아무래도 뭐 도시에서 자제분들이 뭐 애들 키우고 하는 부담이 네. 된다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자, 이거는 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활용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주택 마련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나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일단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차상위는 바로 그 윗단계에 있으신 네, 네.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당연히 무주택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네. 월세가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아. 상당히 저렴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여기 어떻게 신청하느냐? LH공사나 SH공사. 그러니까 이제 나라나 이제 서울, 네. SH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고를 보고 신청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 시니어분들 보면 낮에 시간 나실 때 이런 누리집들을 상당히 많이 검색을 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나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좀 들어가고 싶다. 네, 노인 그쵸. 전세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만 65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우리는 어르신이라고 보거든요. 요거는 이제 70세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논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봐도 예. 70대들이 네. 뭐 예전에 60대보다도 더 젊은 더 느낌이잖아요. 젊으신 분들이 있죠. 예, 근데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부담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인데 어찌 됐든 무임승차도 지금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지자체들도 네.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세 지원 같은 경우 65세 우리가 1억 원까지 그 보증금 대출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대출 금리는 1에서 2%니까 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주거복지센터라든지 네.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이제 제출을 하고 나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지원 요건이 된다라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에 사는데 집이 좀 너무 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있어요. 그래요? 정말 꼼꼼하죠. 근데 그래요? 주택 의외네요. 유지보수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65세 이상, 무조건 65세 이상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분들인데 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기 사는데 네. 어쨌든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이제 마련을 한 장판, 거네요. 도배, 창문 네. 교체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어디 신청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거주지 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거 되게 좋은 정보네요. 예, 내가 이제 집이 좀 낡았다. 뭐 정말 우풍이 좀 세다. 이런 거면 창틀 교체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500만 원 정도면 웬만한 집 고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무리 없다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살다가 네. 갑자기 이제 좀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네. 그래서 갑자기 살
공간이 없어졌어. 그런 경우에 긴급 주거지원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네. 먹고 자는 것들, 먹는 네. 것보다 자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거지가 없이 임시 거처를 필요한 시니어들 분들에 의해서는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면서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구청 이런 데를 한번 방문하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중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